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어제 다들 마지막 탑승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대응하셨나 모르겠어요. 어제는 장중에 이렇게 조금 많이 흔들어 놓을 줄 알았는데 장 시작 전에 한 4% 정도 마이너스 이렇게 흔들어 놓더라고요. 4% 막 3% 왔다 갔다. 어제는 그걸 좀 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요때 이제 많이 매수하신 분들은 잘 하셨다 대응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어제 제가 이거를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말씀을 좀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올려드린 이유는 저는 이걸 딱 받고 다 이제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좀 안도를 했어요. 지금의 실적은 사실 실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흑자 전환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실적 나와봤자 뭐 바로 흑자 전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가야지 이제 흑자 전환이 올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잘 안 나왔어요. 그죠? 잘 안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득달같이 이제 언론, 그 다음에 공매도, 그리고 뭐 기관 투자자들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또 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또다시 한번 휘청휘청 하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조금 멀리 한 단계 조금, 그러니까 바로 코앞만 보지 마시고요. 한 발 앞서가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장 흑자 전환이 된다, 뭐 이건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 한 발 앞서가서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 주가 방어, 그죠? 주가 방어가 뭐냐면 이런 걸로 인해서 공매도들이 들어오는 거를 약간이라도 좀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기사들 맨날 안 좋은 소리 써댔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나왔어요. 오케이 땡큐 하고 너 걸렸어 하고 또 득달같이 이만큼의 또 기사가 또 쏟아져 나오겠죠. 거 봐라 이러면서 기관들 애널리스트들 보면은 바이도 있지만 셀도 많죠. 다 셀 합니다. 니네 걸렸어 하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의 실적을 논할 때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축하해야 된다. 그리고 흑자 전환이 가는 길이 너무 이제 길지 않게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제가 이거를 올려드린 거지, 저는 이거 딱 읽고 뭐 흑자 전환이 좀 빨리 되겠구나,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이제 조금 방어를 하겠구나, 이거를 먼저 좀 떠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올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당장 뭐 이걸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조금 올려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러셀 2000 보시면 화끈합니다. FOMC 회의 결과 나왔죠. 다행히도 크리스마스 랠리 즐기라고 다행히도 또 이제 완화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얼버무리긴 했어요. 근데 다행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당장 12월 말에 내년 1월 달에 이제 축소하겠다 이러면은 얘가 아마 이렇게 갔을 거예요. 모든 지수가. 근데 고맙게도 연말에는 조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내년 여름쯤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운을 좀 띄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년에 생각합시다. 내년에 좀 조정 받더라도 올해는 좀 올라가자고요. 아셨죠?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 고맙고, 장 초반에는 정말 많이 흔들어 놨어요. 모든 지수들이.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장 초반에는 요게 이제 회의가 리스크였죠. 그런 다음에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흔들어 놨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갈팡질팡 그렇게 했는데, 회의 딱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 발표가 나니까 장 마지막에는 강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제 사상 또 최고치를 찍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S&P 500 보시면 다행히 여기서 이렇게 꺾일 줄 알았거든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줘서 너무 고맙고요. 뭐 다른 종목들 사실 매수하시기가 조금 힘드시거나 그러시면은 이 S&P 500 지수 추종하는 그 ETF가 있어요. 종목이 있는데 그걸 사세요. 차라리.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조정은 받지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괜히 뭐 중소형주 조금 소외된 종목 사셔가지고 이렇게 물리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S&P 500이라는 큰 지수를 추종하는 그거를 사셔서 꾸준히 모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원하는 그 루시드 있잖아요. 루시드가 빨리 여기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빨리 성장을 해서 우리도 꼭 S&P 500이라는 여기에 포함이 되게끔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다. 아셨죠? 일단은 사우디에서 기사가 좀 나와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공장 계획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논의 중이라고 장관이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죠. 일부러 사우디에서 루시드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기사들을 좀 이제 좀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될 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계속 말을 해서 인식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인지를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사우디의 공장을 져줘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은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돼야 되고, 서로 윈윈하는, 그죠? 윈윈하는 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문 기사를 잠깐 보실게요. 이제 원문 기사를 잠깐 보시면은 루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조 기회를 평가하고 있지만 사우디 시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장관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전에 기업들도 이제 타당성 조사하다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루시드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루시드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경제 타당성만 가지고는 사실 사우디에서 성공하긴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이라는 그거를 수주를 받게 되면 이제 사우디에 공장을 설립해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테슬라와 경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루시드는 7월 상장은 주요 국영 투자자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PIF에게 엄청난 배당금이었습니다. 상당한 자본을 확보하고 2월에 더 많은 투자했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점점 하고 있는 거죠. 루시드한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공룡 기업으로 성장할 걸 알잖아요. 그죠? 얘네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걸 키워서 전 세계 EV 시장 다 먹겠다. 이런 좀 야심찬 계획을 좀 많이 크게 갖고 빅피처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에서 지금 어떻게든 에너지 사업 부분이라든지 더 플러스 EV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도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사우디 수도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데 대규모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까지 이제 건설을 합니다. 도시에. 그러면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제발 루시드가 수주하기를 꼭 간절히 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 번씩만 좀 같이 한 번씩만 좀 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우디 기사는 뭐 요 정도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일렉트릭카 모든 이제 비교를 한 게 있는데, 모든 이제 전기차 비교를 한 게 이제 수치가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잘 안 보이네요. 좀 확대해서 좀 볼게요. 요겁니다. 이제 모든 전기차 이제 비교인데, 요거는 이제 범위고, 이제 EPA 있고, 그다음에 MSRP. 요게 이제 소비자 가격이죠.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DTS. 이게 좀 의문이에요. DTS가 제가 정확하게는 이게 모르겠는데 DTS를 찾아보니까 음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음향.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좀 아시는 분은 좀 댓글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요거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저의 그 속을 좀 뻥 한번 뚫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배워서 알면 내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즐거움이라고 그러죠. 배우는 즐거움. 그래서 요즘에 많이 재밌어요. 이런 걸 배우니까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좀 그래서 요즘에 즐겁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세계에 또 사는 것 같고 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좀 활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다른 얘기 했네요. 죄송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금 공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쭉 비교를 했는데 이제 떠던 정말 뚜둥입니다. 뚜둥 보이시나요? 루시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다 먹었어요. 1위부터 6위까지. 이거는 대단합니다. 그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보시면 여기 수치도 뭐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크게 별 차이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1위부터 6위까지 다 먹었다는 거에 대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탄생한 성장 기업이 얘네들보다 탑에 있다. 요 수치는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투자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조금 좋은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다른 종목인데 제가 실수를 범한 게 있어서 그거를 오늘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잘해오다가 한 번 실수하면 삐끗하는 거거든요. 그죠? 항상 잘 버텨와요. 그러다가 한 번 매도 잘못하면 마음고생 엄청 심하죠. 그걸 제가 오늘 조금 저의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 차트예요. 뭐 딱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애플 차트입니다. 애플 차트고요. 제가 이거를 왜 실수를 했었냐? 저 밑에서부터 잘 버텨왔거든요. 코비드 19 때도 버텨오고 상승하는 것도 다 봐왔고 이 긴 횡보를 견디지를 못했어요.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를 여기까지 잘 참았거든요. 여기까지 잘 참았는데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여태까지 잘 참았다가. 그랬더니 팔자마자 슝. 멘붕 오죠. 그때 뭐에 씌였는지 이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매도라는 버튼을 누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후회를 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많이 후회를 하고, 이건 애플 같은 대형주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내가 왜 매도를 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재매수를 하려고 포인트를 잡고 있었어요. 포인트를 조정 많이 왔을 때 나름 저점에서 잘 잡았습니다. 이때 또 다시 한번 쓸어 담았습니다. 이 저점 잡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점 잡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루시드 같이 이제 차트가 이제 얼마 없잖아요. 성장주라. 그런 부분들은 저점 잡기가 사실 많이 힘들고요. 차트가 길면 길수록 저점 잡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특집 영상으로 해가지고 영상에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매매 기법인데 10번 중에 7, 8번은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7, 8번이라는 좀 승률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기도 해요. 어렵기도 한데 제가 어떻게 쉽게 좀 설명을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본 다음에 영상 제작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잘 캐치하시면 이제 매수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저보다 잘하는 고수님도 많으시죠.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매수할 때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하는 편이라서 급하게 막 이렇게 매수는 하진 않아요. 항상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왜 이런 거를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구독자님들은 개인적으로 손실을 안 보셨으면 해요. 같이 돈 벌면 좋잖아요. 같이 느끼고 즐기고 이러면서 돈까지 벌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특집 영상 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루시드 차트로 왔습니다. 루시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장 시작 전에 4% 정도 많이 흔들어 놨어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 충격파가 있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FOMC 회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초반에 안 좋았고, 안 좋을 걸 알았어요. 왜냐면 항상 이 회의 전에는 많이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충격파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았고요. 천만 다행입니다. 아마 초반에 저는 어제 초반에 봤어요. 일본봉을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쭉 끌어주다가 떨어지는 요 구간, 그 다음에 한번 기대감을 쭉 상승시켰다가 쭉 뺐죠. 한 5% 정도 올랐다가 이 구간에서 거의 플러스 0. 몇몇 이때까지 이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 또 개미 털기 했네, 또 이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니었죠. 개미 털기는 맞습니다. 개미 털기는 맞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홀딩 하셨을 거라 저는 믿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얼마에 들어갈까요?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는 이제 상당히 곤란합니다.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은데 선뜻 손이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가 미처 댓글을 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확인하고 댓글을 계속 달아드린다고는 하는데 저도 제 생활이 있는지라 혹시라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겠지만은 댓글을 확인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보시면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가 살렸네요. 어제는 사실 요거는 인정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를 좀 즐기시면 되실 것 같아요. 루시드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젠가요? 말씀드렸죠. 웅크리다가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주식 고수님들은 딱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트 캔들 모양 보시면은 이건 좀 긴데 원래는 제가 원하던 캔들은 이거였어요. 여기서 한 3분의 1이 줄어든 요 캔들이었거든요. 양봉. 요 캔들의 의미는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자리가 조만간 갔다가 상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요게 만약에 뒤집어졌어요. 한껏 끌어주는 이런 차트도 좋긴 하지만 더 큰 상승을 위해선 이게 한번 나와야 돼요. 이 캔들이 기술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V자 반등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V자 반등은 안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서서히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36불이잖아요. 만약에 급등으로 60불 됐어요. 그죠? 60불 됐다고 칩시다. 솔직한 얘기로 다 털고 나가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 주가는 주가가 아닙니다. 어느 기업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확 떨어졌다가 급등했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걸 원하는 기업은 없어요. 안정적인 아까 애플 보셨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요동이 치지만 일반 그래프로 이게 이제 일봉 이런 걸로 보시게 되면은 자잘자잘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계속 갔거든요. 그런 거를 원해요. 안정적인 차트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그럽니다. 막 급등하고 떨어지고 급등하고 떨어지고 이거는 기업들이 별로 안 반겨요. 그래서 주가 방어도 하고 너무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면 또 제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보던 차트인데 창문이 살짝 열렸죠. 그 틈을 타서 한번 찔러봤어요. 여기까지 이러면서 얼마면 여기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겠죠. 뭐 개인들이 사가지고 올릴 수도 있을 텐데 사실 힘들어요. 개인들이 아무리 햄버거 형들이 많이 산다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못 올립니다. 대부분 70%는 프로그램 매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0%는 개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찔러본 거예요. 찔러보고 요 정도 돈이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겠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금이 요만큼인데 다 안 쏟아 부어도 되겠구나. 한 요만큼만 쏟아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거 열리기만을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은 이만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털고 나갔죠. 이 부분에서 아마 좀 많이 터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생겼다. 기사 사우디 기사도 나왔고 그리고 예상 수치 실적 예상 수치도
좋게 나와줘서 좀 주가가 방어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내일이 금요일장이잖아요. 금요일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는 큰 폭은 아니더라도 이 선에서 한 여기까지는 좀 올려놨으면 합니다. 요 라인 여기까지. 그래서 어제가 마지막 탑승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미꾸라지 아시죠? 미꾸라지. 잡으려면 도망가고 저점 계속 찾다가 간보시다가 놓쳐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 한 요 자리에서 이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잘 대응하셔가지고 매수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저는 한 분이라도 좀 길게 가져가셔서 저희가 나중에 혹시 압니까? 또 몇 년, 5년, 10년 뒤에 만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랫동안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좀 즐겁게 얘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원하는 거니까요. 같이 장기 투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